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우 대표입니다. 자, 오늘 11월 25일 마감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양시장 모두 급반등을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이 오늘 급반등 흐름을 보여준 거는 좀 늦었죠. 지난주에 이미 이런 모습이 나왔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미증시가 급반등을 보이면서 트럼프 랠리에 이어서 연말 랠리라는 단어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시장은 오늘 반등을 보이면서 따라가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지난주가 좀 많이 아쉬웠죠. 그래서 지난주에 오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상승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양시장 모두 급격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하락폭에 대한 반등 구간 확인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시총 상위주들을 중심으로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되는데 이 부분이 좀 큽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장을 계속해서 괴롭혔었던 것은 삼성전자는 이제 아니죠. 그동안에 많이 내렸던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0조 원의 실탄을 준비해서 2월 17일까지 이제 3조를 쏟아부어 가면서 주가를 방어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좀 방어에는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알테오젠이 리가킨바이오와 함께 좀 주저앉았는데, 사실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었던 게 하반기 들어서면서는 이 알테오젠과 리가킨바이오 바이오주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지난주에 좀 하락한 부분이 상당히 영향력이 컸는데요. 오늘은 좀 반등에 성공을 해주면서 양 지수의 시총 1위 종목들의 급반등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자, 미증시 연말 랠리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지난주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는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것이 형성이 된다면 남을 한 달, 제가 뭐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고 항상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우리 시장은 12월 25일까지가 마감이다라는 얘기를 항상 드렸죠. 사실 크리스마스 이후가 되면은 시장 매수세 자체가 약해지고 연말에 시장 잘 안 보잖아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그 흐름을 좀 그 흐름을 무마해 줄 만한 이런 모멘텀 지금 등장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됐습니다. 일단 낙폭 과대 인식이 맞아요. 우리 시장은 낙폭 과대 인식이고, 이런 부분을 해소해 줄 만한 수급적인 영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개인들 각각 매도세를 보였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아니고 외국인과 개인입니다.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삼성전자 추이가 사실 이 시장, 코스피 시장의 매수세의 수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외국인들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매도 포지션이에요. 근데 내일은 좀 바뀔 수 있는 게, 삼성전자가 드디어 HBM 퀄테스트, 엔비디아에 대한 퀄테스트를 뭐 통과했다는 얘기가 오늘 나오긴 나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까는 내일 좀 시장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봐야 확인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기관은 4,400억 원 순매수 기록하면서 삼성전자 방어 체계에 이제 연기금 중심으로 한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역할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각각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쌍끌이 매수 들어왔고요. 이러면서 오늘 지수 상승에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개인들 매도를 기록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해주는 것이 훨씬 이제 수급 상황, 또 개인 계좌 모든 면에서 더 좋은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내일은 그렇게 큰 이 경제 지표 발표는 없고요. 이제 국가활동지수와 제조활동지수 등등이 발표가 되는데,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2년 만기 국채 입찰이 그렇게 중요한 일정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 국채 입찰, 2년 만기 단기 국채잖아요. 단기 국채가 인기가 많아지면 안 되거든요. 단기적으로 이 금리가 더 급상승할 거다라는 예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는 하지 않는데, 제가 볼 땐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심 섹터와 종목.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강연회를 진행을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성황리에 마감을 했습니다. 강연에 참석해 주신 이 회원 여러분들, 또 구독자 여러분들, 저를 이제 보고 지켜봐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관심 섹터를 딱 얘기 드렸는데, 주제가 트럼프 트레이드였죠. 원래 뭐 강연에 처음 저희가 준비를 할 때에는 AI 반도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당장이 중요한, 증시는 항상 지금 현재 지금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또 반도체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어요. 강연회에서 중국 반도체가 한국 반도체를 위협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위협하는 건 맞지만 이것은 그들도 사람입니다. 갈수록 발전을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럼 밑바닥부터 발전을 해가면서 없던 산업 환경을 만들어가면 당연히 성장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우리만의 강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중심이 됐던 건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우크라 재건 관련주고요.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트럼프 앤 머스크 트레이드라고 해야겠죠. 일론 머스크가 당연히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제는 전기차가 아니죠. 전기차라는 큰 테두리 안에 2차 전지가 들어가 있고, 2차 전지 안에 전기차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기차라는 큰 포괄적인 이 주제 안에 이제 2차 전지가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포인트가 자율주행입니다. 우린 이 포인트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력 설비 관련주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 뭐 매매 내역은 제가 장중에 리딩하는 거니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물론 제가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갖는 분야 섹터 테마들에 대해서 이제 종목은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장마감 브리핑을 정리를 해보면, 오늘 사실 삼성전자가 이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였다는 것은 자기 역할을 다 해줬죠. 삼성전자는. 오늘 지수 상위 종목에서 코스피 지수에서 삼성전자가 2%가 아니라 막판에 3%네요. 3%의 상승 흐름을 보였고, 하이닉스도 상승 흐름을 보였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직스, 시총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다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2%대가 아니고 3%대인데, 제가 이 글을 작성하고 장 마감까지 한 3-40분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 그동안 1%가 더 오른 거네요. 엄청난 상승이고, 외국인이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기관의 힘으로 이렇게 상승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흐름을 보였고, 지난주 특히 코스닥 시장 하락을 주로 주도했던 바이오주가 귀환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알테오젠,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여러 이슈를 소화했어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수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면, 이 트럼프 시대를 맞이해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계속해서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의 정책은 결국에는 자국 우선주의, 무역 보호주의예요. 그러면 교역국에 대해서 관세를 계속해서 매기게 되면 수입 품목에 대한 물건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 우리로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 중국산 제품을 썼는데 중국산과 한국산이 같은 가격이야. 그러면 한국산을 쓰게 되겠죠. 수입품 안 쓰겠죠. 이런 이제 이 측면을 트럼프는 노리는 건데, 문제는 중국산 제품이 비싸졌는데 우리 제품이 없네? 우리 제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비싼 중국산 제품이라고 사서 써야겠죠. 근데 가격이 올랐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호주의를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면 강달러가 계속 유지되고, 이도 역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가 불확실성해졌죠. 지금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12월 달에 금리 동결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여기다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이 알테오젠과 같은 바이오주들에게는 악재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백신에 대해서 음모론을 제기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백신에 대한 대표적인 음모론자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인데, 이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이 바이오주들에게 좀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상황도 있어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의료보험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해주는 의료보험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약간 상승을 원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 바이오주들에게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외에 대규모 유증이나 특허권 침해 같은 루머가 나왔는데요. 루머로서 해석되면서 오늘 급반등을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테오젠 주가 흐름 보면은 상당히 급반등을 보였죠. 오전 초반에는 이 정도 급반등 상승을 보이다가
결국엔 좀 하락을 했었거든요. 오전 초반에도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주가가 쭉 다시 밀리는 모습을 보였죠. 여기서 좋지 않은 모습을 일순간 보이다가 어느 순간 회복했는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타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오늘 반등이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수급적으로 이겨내면서 상승을 합니다. 오늘 외국인은 알테오젠에 대해서도 매도 포지션이었지만 결국엔 기관과 개인의 힘으로 끌어올렸는데 물론 지금 여기는 단기 반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알테오젠이 지금 왜 빠졌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해드린 악재들로 인해서 알테오젠이 빠졌을까요? 맞죠. 맞는데 저는 이것이 뭐가 앞순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알테오젠의 성장성이 아무리 있는 기업이라도 5만원대에 있던 주가가 올해 들어서 45만원이 됐습니다. 9배 정도가 상승한 거고요. 그냥 올 초에 1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더라도 4배 이상이 올랐죠. 이 정도의 상승을 했다는 건 이미 상승 동력 모멘텀을 다 사용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추가 상승 모멘텀이 없는 한 주가가 여기서 더 오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적을 계속 호실적을 내고 있는 엔비디아도 퀀텀 점프를 계속 못한다는 이유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알테오젠이 계속 상승한다는 것 이런 단순하게만 봐도 알테오젠이 지금 하락할 만한 이유는 돼요. 그러니까 하락한다는 이유가 왜냐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이제 차익 실현이 나갈 때가 되었고요. 그러한 차익 실현 명분으로 이런 부분들이 사용이 된 건데 이런 차익 실현 명분이 나간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바로 수급이 다시 유입이 되면서 강한 상승 반등 흐름이 나왔는데 이 반등 흐름이 또 너무 빠르더라도 제한적일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알테오젠의 경우에 여기서 박스권 장세를 예상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급반등도 나오게 될 거고요. 여기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상승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다시 상승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흐름이 될 겁니다. 전제 조건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아요. 결국에 알테오젠이 성장성을 유지한다면 상승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한다면 저가 매수에는 더욱더 강하게 유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측면이 이제 알테오젠의 지난주와 오늘의 흐름인데 이것 때문에 시장 흐름이 아주 급격하게 바뀌었죠. 양시장 모두 오늘은 급격한 반등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오늘 오전장에서 시장을 주도했던 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들입니다. 개별 종목 장세를 확실하게 이끌었고요. 시총 상위주들 잘 버텨줬어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알테오젠도 그렇고 삼성전자 3%나 오르면서 상승 흐름을 만들었는데 아쉽죠. 저는 좀 아쉽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장이 너무 좋으면 수급이 분산되는 현상이 나와요. 시장의 수급은 100이라는 숫자로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시장이 너무 좋지 않고 좀 평범할 때 이슈가 붙는 종목들로 수급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오면서 이 100이라는 수급이 전부 골고루 퍼지는 게 아니라 한 20 정도가 한 번에 특정 섹터나 테마로 몰려줘야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 내기가 좋은데 오늘은 수급이 골고루 분산되면서 퍼지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승 종목들이 더 상승할 수 있음에도 추가 상승이 좀 제한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좀 아쉬울 뿐이지 나쁜 게 아닌 게 뭐냐면 추세 자체는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고 특히 매물 소화 과정을 잘 만들어주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목들 차트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일단 알테오젠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알테오젠 이외에 이제 오늘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 저는 이 부분을 자랑을 막 하고 싶은데 사실 요즘 시장은 자랑을 막 하게 되면 다음날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얘기는 해야겠어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강연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 참여를 해주셨고 정말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토요일 2시 강남역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토요일 2시라는 시간이 5시에 강연회가 끝나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황금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시간을 쪼개서 또 참여를 해주시고 70분이 들어올 수 있는 강연회장이었는데 거의 꽉 찼고 서서 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강연회가 저는 정말 저도 열심히 준비를 했고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종목들을 계속 섬세하게 좀 골라봤는데요. 섬세하게 고른다고 하더라도 강연에는 리딩이 아니라 앞으로의 것을 얘기 드리는 거기 때문에 주가 추이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애프터 서비스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유튜브라든지 장중 방송 리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얘기해드렸던 첫 번째 종목은 SY 스틸텍이었지만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올랐고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물량만으로만 대응을 하고 있는 영역이고요. 새롭게 소개해드린 종목이 지난주에도 우리 다같이 진입한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이미 고급방에서는 평균 단가가 많이 낮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평균 단가가 얼마다 하면 다들 다릅니다. 저희 방송분들은 다 다른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진입을 한 거고 강연회에서도 이 종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콘크리트 펌프카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콘크리트 펌프카라는 게 이제 콘크리트를 원하는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거기까지 로봇팔을 이용해서 쭉 뻗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이제 그런 차량을 말합니다. 세계 글로벌 1위까지도 해봤었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됩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이 강연회 때 얘기를 했죠. 강연회 때 얘기를 드렸지만 우크라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국가는 기업 말고 이제 국가를 보면은 러시아는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전범국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아직 이른 단계고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이 우크라 재건 사업에 상대 국가가 참여할 수 없잖아요. 우크라를 점령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동맹국들 그 중에서도 가장 전쟁 기여도가 높은 국가들 순으로 재건 사업에 배정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참여한다라고 한다면 미국 건설업체에 가서 할 텐데 캐터필러와 같은 중장비 업체라든지 다양하게 참여를 하겠지만 이들이 모든 걸 직접 생산하지 않아요. 삼성물산이나 뭐 현대건설 이런 기업들이 아파트를 건설할 때 자신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철골 구조물부터 모든 걸 다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다 청을 주게 되는데 바로 우리는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 기업들이 우수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그 글로벌 지구의 공장이라고 불렸던 게 중국인 이유가 인건비가 싸서 그랬지 품질이 좋아서가 아니죠. 근데 이제는 인건비도 상당히 상승을 했고 품질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이 최근 작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있고 K-뷰티를 시작해서 뭐 K자 들어가는 게 정말 인기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건설 현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진건설 로봇이 만드는 이 펌프카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고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 저는 굉장히 많은 그 관심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 주가가 상장한 다음에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기 매물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상장한 날짜 자체가 8월 19일인데 지금 11월 25일이 넘었잖아요. 3개월 보호예수 락업 해제 물량도 거의 해소가 됐기 때문에 단기적인 오버행 이슈도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료를 잘 탄 거죠. 그래서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표시드린 단기 매물대 요 지금 머물고 있는데 이 매물대를 돌파하게 되면 신고가 흐름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강연회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잘 보도록 하시고 SG 역시 마찬가지예요. 에코스틸 아스콘을 만드는 기업인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합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안 좋았어요. 왜? 중견 기업이라서 관급 공사에 입찰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 에코스틸 아스콘을 못 썼다는 얘기잖아요. 아스콘이라는 게 뭐냐면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의 합성어인데 도로를 깔 때 도로를 포장하는 그게 바로 아스콘입니다. 근데 지금 기존의 아스콘은 여름이 되거나 그러면 도로가 물렁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SG에서 만드는 에코스틸 아스콘은 기존의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를 재활용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강도도 기존 아스콘보다 약 1.5배에서 2배가량 강합니다. 그래서 이 에코스틸 아스콘이 SG가 가진 강력한 무기인데 지금까지 사용을 못했지만 올해부터 사용이 가능하고요. 내년부터는 이 규제들이 다 풀릴 거예요. 더욱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선 규제를 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에코스틸 아스콘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할 때 도로를 깔 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선택받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많은 게 아니고요.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야 된다고 하는데 두고 봐야겠지만 이 재료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 ESG는 이 우크라 재건 관련주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를 드렸었던 가온전선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난주에 3자 배정 유증을 받았고 그 자금을 통해서 미국 LS 법인을 자회사로 편입하게 되는, 그러니까 지분율을 완전히 확보하게 되면서 북미 지역에 완전 진출하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사실 가온전선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고 좋은 종목이지만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건 제일 일렉트릭입니다. 강연회에서도 얘기를 드렸죠. 매물 저항대 구간 진입하고 돌파했어요. 제일 일렉트릭을 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와 관련되어 있는 이튼에 납품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 달이 걸쳐서 알고 있는 거지만 이튼의 매출이 올라갈수록 제일 일렉트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튼이 테슬라에 납품하는 전력 전장 부품 기기들이 제일 일렉트릭의 아크 차단기를 활용해서 만드는 PCB 어셈블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그래서 제일 일렉트릭 신고가 노려보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 근데 신고가가 안 나와도 전고점까지만 가도 지금부터 상승률이 4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일렉트릭은 지금 주가적인 위치도 괜찮고 내용적인 측면도 괜찮기 때문에 전력 설비에서는 제가 탑픽으로 꼽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면은 제가 강연회 때 얘기를 해드린 부분인데요. 루닛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상한가 가는 줄 알았는데 오늘 정말 못 잡아서 아쉽지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한 번 더 눌리겠지. 왜냐면 루닛이 최근에 하락했던 그게 있으니까. 네,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며칠 조정을 좀 받으면 하나오션처럼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루닛도 며칠 뒤에 다시 공략할 자리를 충분히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AI 의료 진단 분야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아마 협업을 지금 하고 있을 텐데, 일론 머스크는 첨단 기술 산업의 선봉장 그리고 선구자죠.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트럼프는 전통적인 제조업,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발전적인 첨단 기술 산업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요, 일론 머스크 쪽의 주가적인 탄력은 더욱더 붙겠죠. 그 일론 머스크가 바로 AI 의료 진단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루닛이 상승을 했는데요. 루닛뿐만이 아니고 의료 AI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좋아요. 셀바스 AI도 어떻게 보면은 셀바스 헬스케어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같은 측면으로 좀 봐야 되고, 제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얘기하고 싶은 건 반도체입니다.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리고 사실 디스플레이는 진작에 뺏겼잖아요. 근데 이게 산업 환경을 전부 다 보면은 2차전지 진작에 뺏겼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중국은 인구 대국입니다. 그리고 사람이잖아요. 발전해요. 그들이 무슨 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무슨 어떻게 소비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어쨌든 발전적이고 연구할 수 있고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를 보고 하다 보면 만들고 하다 보면 점점 발전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시장에 위협이 된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건가요? 뭐 가서 테러를 할 건가요? 당연한 부분을 가지고 악재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중국이 발전하는 건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치 체계 때문에라고 볼 수도 있고, 발전이 좀 늦은 거지 오히려 더 빠르게 치고 올라올 수 있었던 잠재력을 가진 중국인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악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성장하는 동안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발전을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발전을 했어요. 지금 반도체 시장은 HBM을 위시로 한 AI 반도체 시장이 매출의 주력이지, 모바일용 D램을 생산하는 7나노 공정을 통과했다고 해서 이 모바일용 D램, 지금 정확한 반도체 어떤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지는 아직 중국 반도체가 파악이 안 되죠. 근데 창신 반도체를 비롯해서 중국의 SMIC, 이 기업이 TSMC를 이제 쫓아가려고 인력을 다 흡수하고 있다라고 하죠.
스카웃을 해간다고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이라는 것은 물론 중국의 정치 특성상 만들어줄 수 있어요. TSMC보다 더 규모가 크고 완벽한 생산 라인을 만들 수 있지만 거기에 필요한 장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장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장비가 중국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모바일용 디램은 미국이 제시한 첨단 산업법에 배제됩니다. 그냥 기술력이 이렇게 필요한 거 아니니까 그 정도는 갖다 써 라는 취지죠. 근데 HBM을 중심으로 한 이 최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는 미국 동맹국이 중국에게 수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출할 수가 없다고요. 한미 반도체가 자신들의 TC 본더를 HBM용을 팔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중국에서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서서히 만들어가고 있는데 아직 SK 하이닉스나 TSMC의 기술력을 위협할 만한 장비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게 되겠죠, 언젠가. 그럼 SK 하이닉스나 TSMC는 가만히 있나요? 여기서 더더욱 발전하겠죠. 지금 블랙웰용 HBM을 만드는데 지금 몇 세대인가요? 6세대인가요? 5세대인가요? 하도 지금 발전의 속도가 빨라서 지금 몇 세대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발전 수준인데 중국이 발전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악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타겟이 되고 있는 게 주성 엔지니어링과 같은 종목인데 이런 기업들의 장비가 중국에 팔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주성 엔지니어링이 잘못한 거죠. 주성 엔지니어링이 좀 더 성장 동력을 이끌 만한 미래 성장성 있는 사업으로 더 발전을 했어야 되는 건데 발전을 못했다는 거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창신 반도체가 올라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악재로만 볼 게 아니고 오히려 특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HBM용 전용의 반도체 이 밸류체인들은 더더욱 상승하는 겁니다. 가치가 더 뛰어나지죠. 주성 엔지니어링에 투자하던 사람들이 글리 몰려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반도체 쪽을 지금 현재 악재라고 보면 안 돼요. 두 가지잖아요. 트럼프가 관세를 올릴 것 같다? 무조건 올릴 수 없어요. 그러면 엔비디아 수익성이 떨어지고 그럼 미 증시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건 트럼프가 용납할 수 없죠. 그리고 다 같이 똑같이 올라가는 관세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악재가 됩니까? 트럼프가 멋지게 얘기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멋지게 얘기했잖아요. 전기차 규제? 테슬라의 악재지만 경쟁사인 더욱 큰 악재가 될 거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반도체가 타격을 받는다. 우리만이 아니고 모든 반도체 업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가격이 내려가거나 가격이 올라가거나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똑같아요. 지위를 공고히 하고만 있으면 됩니다. 자신들의 기술력을 유지하고 있으면 악재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번에 퀄테스트 통과 얘기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는 이미 엔비디아의 가장 밀접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고 이렇다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트럼프 관련, 중국 관련 악재로 인해서 하락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적극적인 관점에서 보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강연회에서 자료로 준비하지 않은 게 이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다들 호재에 몰려가고 악재에 겁을 내는데 그 순간이 늦은 순간이잖아요. 미증시 막 날아가고 미국장이 좋다, 국장 탈출 지능순이다, 요즘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국장 탈출이 지능순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 올라간 미국장을 쳐다보고 가는 게 지능이 가장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테슬라가 올라가니까 테슬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 3개월 전에 엔비디아 얘기만 나왔습니다. 올 초에 테슬라에 투자하는 국장 개미들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올 초에 테슬라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제 수익권으로 올라온 게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거고 지금 좋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거지 안 좋은 부분 얘기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게 올라갔다고? 우리나라도 테슬라 관련주 그만큼 올라갔는걸? 자율주행 관련주들 다 그만큼 올라갔어요. 테슬라만큼. 국장 탈출 지능순이 아니고 날아가고 있는, 상승하고 있는 지금 현재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그 종목을 보면서 가는 그 국장 탈출하는 개미들이 낮은 순위에서의 지능 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가 있고 전략적으로 가 있고 미국장을 정말 연구 분석해서 미국장을 투자하는 사람과는 다르죠. 근데 지금 야 빨리 튀어서 저길로 가자. 아무런 목적도 없이 국장이 안 좋아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틀렸다라는 얘기죠. 안의 전세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강연회장에서도 제가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해도 그만큼 올라가는 국내 종목들이 있어요.
미국장 좋죠. 근데 우리가 아는 종목이 몇 개나 됩니까? 미국장엔 수백 수천 개의 종목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모르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퓨런티어라든지 이런 종목들, 테슬라에 관련된 기업들이 유명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밖에 대외적인 외국인들도 그것만 알 수도 있어요. 그러겠죠. 뭐 알겠습니까? 퓨런티어 같은 종목을. 근데 이런 종목들을 우리는 국장에서 알고 있다는 게 강점이잖아요. 그러면 국장 탈출이 지능순이 아니라 이런 종목을 알아내는 게 지능순입니다. 그래서 미국장에 가는 게 바보 같다라는 게 아니에요. 미국장 가서 미국장 테슬라나 엔비디아 전 지금도 사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종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해도 되는데 좀 더 접근성 쉽고 우리가 더욱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국장에 있는 종목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중요한 거지 수단 내가 그냥 맹목적으로 여기가 안 좋아서 갈 거야 이런 명분 없는 그냥 오로지 맹목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쁘다라는 거지 정확한 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올바른 수단을 가지고 가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유학으로 표현해 볼까요? 내가 공부하려고 미국 가는 건 괜찮은데 도피성 유학은 절대로 실패합니다. 마리아나 합법국인데 도피성 유학은 심히 위험합니다. 이런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국장에서도 괜찮은 종목 좋은 종목 특히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골라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지금부터 한 달이에요. 고급방 가입하셔서 제 리딩을 아주 디테일하게 한번 받아보시면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안 좋은 종목을 한번 볼까요? 전 두 종목으로 딱 압축을 해서 오늘 올려드렸는데 에이텍 상한가 안 좋아요. PM풍력 하한가 안 좋아요. 인맥주입니다. 오늘 정치 테마주들이 이재명 대표가 2시에 이제 위중 혐의에 대한 이 판결이 나왔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죠. 그 전까지 PM풍력은 아주 그냥 천정부지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왜 떨어졌어? 무죄래! 다 도망간 겁니다.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이런 종목들을 보고선 야 국장은 쓰레기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종목이 PM풍력이 또 나쁜 게 아니야. PM풍력은 좋아. 얘네 밥솥이 얼마나 좋은데. 좀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얘가 인맥주로 포함이 돼서 안 좋은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종목을 걸러내는 시각을 기르는 게 지능순인 겁니다. 이런 거 보고선 야 이거 PM풍력 간다고 해서 샀는데 하한가 맞았다 하면서 역시 국장 쓰레기하고 가는 그건 낮은 지능순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보고선 걸러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국장 탈출이 지능순이 아니에요. 어떤 장에서도 지능순은 남입니다. 우리는 좀 고차원적인 지능순으로 우리가 좀 분류되길 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점만 걸러내면 됩니다. 에이텍 지난주에 하한가 갔어요. 왜 하한가 갔나요? 이재명 유죄. 야 이런 이재명 대표가 무슨 유죄를 무슨 무죄를 이런 부분으로 해서 증시가 이렇게 주가가 이런 측면에서 기대는 것 명분을 앞세워서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 투기죠. 네, 이런 종목들을 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증시에서 지수가 올라야만 우리가 수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수가 오르는 건 삼성전자가 올라야 되는 거고요. 모든 개인 투자자가 삼성전자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다양한 종목, 다양한 섹터에서 여러 종목들에서 강점을 가진 종목들을 잘 골라내서 매매를 한다면 국장 탈출 지능순이 아니라 지능순으로 국장해서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제가 고급방에서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종목별로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텔레그램 커뮤니티에 오셔서 제 리딩 한번 보시고 고급방 가입하셔서 한번 제 디테일한 리딩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거듭 강조드립니다. 12월 25일까지 딱 남은 한 달인데요. 이 한 달이 2024년의 훌륭한 마무리와 2025년 환상적인 스타트를 만들 준비 기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한 달 잘 활용하시기 위해서라도 저희 방 들어오셔서 제 리딩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제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번 강연에 정말 많이 참여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구독자 여러분들, 회원 여러분들한테 정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유튜브에서 제가 어느 정도 강연에서 했던 부분들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참석 못하셨던 분들 오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강연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좀 더 흡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영상 끄트머리 이 얘기를 해서 이 얘기를 아셔야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실 텐데 요거는 이제 멘트에 올려드리도록 하죠.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강연의 얘기도 좀 포함하면서 좀 길어졌는데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일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